오전 세션 끝나고 이렇게 또 네트워킹 하시니까 훨씬 분위기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위기 좋아졌는데 제가 받은 시간이 20분뿐이 없어서 일단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긴 얘기는 이따가 남아서 얘기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저를 컨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컨설턴트 출신이고요. 딜로이트에서 한 16년 정도 경영 컨설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투자를 와서는 이제 투자자로 변신해서 지금 IBK 창공을 비롯한 다수의 엑셀레이팅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ESG 펀드를 비롯한 다수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개요 그리고 투자자 또 IR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많이 여쭤보면 다들 투자자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투자자는 좀 투자자한테 부채의식도 있으시고 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사실은 투자자는 우리 회사의 동업자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를 대할 때는 기본적인 생각은 동업자를 같이 맞아들인다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만날 때, VC 만나실 때 저분이 내 동업자인가를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받는 돈은 보통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돈. 그런데 투자 받는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이라는 얘기는 C레벨의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회사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회사의 측면에서 투자자의 돈도 내 돈이고 창업자가 집어넣은 돈도 내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런웨이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우선 기회를 좀 확보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경영의 도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투자자가 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대표님들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내 돈이라고 포함된 쪽이 이쪽입니다. 즉 자기 자본으로 포함돼서 보통 이제 투자를 받으시면 상환전환 우선주나 또 상환 우선주나 아니면 일반 신주나 아니면 구주거래도 하시는데 또 전환사채까지는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밑에 쪽 메자닌에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대출 회사채 이런 거는 타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잡으시고 요거를 밑에 쪽으로 만약에 자본을 조달했을 때 이거는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다.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가 필요하냐? 정말 우선 판단해 볼게요. 우리 회사의 성장 모델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가닉 그로스라고 하죠. 그냥 물만 주면 그냥 성장하는 거. 즉 장사를 잘해가지고 영업이익을 잘 남겨서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성장하는 게 오가닉 그로스고 인오가닉 그로스는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하거나 사람을 더 투자하거나 또 기술을 투자해서 좀 뭐랄까요 폭풍 성장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 계속 잘 나는데 그러면 굳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냐? 그거를 이제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일까 했을 때 대표님이 뭐 지분 희석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우리 회사가 자생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한 3년간은 자생해서 성장할 수 없고 투자를 어느 정도 받아서 기반을 마련하면 그다음부터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회사의 성장 전략을 먼저 구성원들하고 같이 수립하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 표시가 된 부분이 투자 없이 오가닉으로 성장하는 커브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투자를 받았을 때 성장하는 커브입니다. 당연히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게 좀 더 높은 포지션에 있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안정적이에요. 쭉 영업이익, 파이프라인이 한번 들어가서 계속 영업이익이 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다만 시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스밸리, 제가 여기 오늘 사실은 초기 기업들 대상으로,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이렇게 그 토픽을 잡고 왔는데, 보니까 초기를 벗어난 대표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아시는 개념이 있지만, 정확한 개념은 초기 자본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회복하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고서부터가 데스밸리가 아니고, 내가 돈을 집어넣은 거, 투자자가 돈을 집어넣은 거를 다시 원본을 회수할 때까지가 데스밸리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적으로 좀 정확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가닉으로 갈 거냐, 인오가닉으로 갈 거냐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그 샘플을 가져온 것이 이 미래원입니다. 지금 미래원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파메이트로 바꿨죠. 그런데 여기는 10년간은 그냥 오가닉 그로스로 가던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10년 후에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서는 안 되겠다. 스마트팜 시대가 오니까 스마트팜으로 성장하겠다고 해서 스마트팜을 새로운 피보팅을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컬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인오가닉을 그로스로 하겠다고 전략을 세우고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케이스지만, 그 대표님 그 회사도 인오가닉으로 갈 거냐, 오가닉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섞어서 갈 거냐,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엄청 받았죠. 그러면 이제 투자의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처음에 그 프리시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프리시드는 어떤 개념일까요? 프리시드는 시드는 사실은 투자자들한테 VC나 엑셀레이터한테 받기 전에 시딩이 되는 게 프리시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막 헷갈리게 쓰이시는데, 프리시드는 그런 개념이고, 시드는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정식적인 투자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한테 처음 받은 게 이제 시드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려할 것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 있지만, 시드는 언제 받는 게 좋겠냐, 그리고 라운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를 콜할 거냐, 전략적 투자자를 콜할 거냐, 브릿지를 할 거냐 말 거냐, 팁스 할 거냐 말 거냐, 또 실제 라운드 투자할 때 리드 투자자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가 적어도 5년 정도 성장할 그런 전략을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겠다, 그리고 5년 동안에 실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KPI는 어떻게 성장할 거냐를 먼저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라운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드로 누구한테 언제 받을 거냐, 프리-A는 어떻게 갈 거냐, 시리즈 A는 어떻게 갈 거냐, 그때 설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해드리고, 사실은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계도 같이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7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나 세법상이 7년 이내 투자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를 마음먹었으면 7년 이내 라운드 다 끝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한 지 한참 되신 분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7년 내 이 벤처 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라운드 간격은 제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KPI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는 사실은 KPI가 없이도 가능하죠. 설립 3년 미만이라면 적어도 POC. 이제 POC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술을 검증하는 POC가 있고요. 실제 이게 돈을 벌릴 수 있는, 돈이 벌린다는 시장에서 검증하는 POC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POC 얘기할 때는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우리 사업 모델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영업이익으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게 검증되면 POC가 검증돼서, 시드 투자는 POC 검증하는 게 사실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되더라 그러면 기술적인, 솔루션적인 측면에서 POC가 끝났을 때 시드 투자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라운드 간격은 이제 KPI가 기업 가치인데, 저는 요즘에 사실 이 투자업계 되게 겨울입니다. 네, 그 투자업계가 왜 겨울인지는 다 아실 건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거는 LP의 요구 수익률이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투자자들도 LP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돈을 주는 LP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옛날보다는 더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리스크를 안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푸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10군데 투자했을 때는 5군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투자의 대부분을 미디엄 리스크, 미디엄 리턴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하여간 그 라운드 간격은 정답은 없지만 KPI와 기업에 따라서 KPI가 잘 세팅이 됐다고 하면 라운드 간격을 줄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KPI를 월별로 보여주고 월별로 KPI를 투자자들한테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라운드 간격이 6개월 간격으로 라운드로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KPI가 검증 안 된 상태에서 3년 지나가지고 추가 라운드를 열겠다 했을 때는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KPI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라운드 설계했을 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 모델에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를 인바이트 할 거냐, 또 전략적 투자자 인바이트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되게 업종도 다양하고 굉장히 타겟하는 마켓도 다 다양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는 재무적 투자자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전략적 투자자가 이 시점에 중요하다, 그것들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브릿지 투자를 좀 잘 활용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대표님 보면 프리에이 열어놓고 올해 말까지 프리에이입니다. 6월에 오픈하고 올해 말까지 프리에이입니다. 30억 모일 때까지 프리에이 그냥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 밸류가 6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밸류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길게 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운드는 가능하면 좁혀가지고 3개월 내에 납입까지 끝내는 걸로 라운드 설계를 하고, 그동안에 VC 많이 만나시고 하시는 건 좋지만 VC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셔야 돼요. 지금은 투자 라운드 아직 안 열렸고 내년 3월에 열 거고 3월부터 6월까지 클로즈 할 겁니다. 딜 클로즈 할 거니까 이때 들어오세요. 그리고 홍보는 많이 하시되 라운드 오픈은 정확하게 여시고 다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안 모이니까 계속 라운드 열어두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땐 일단은 라운드를 전략적으로 닫으시고 중간에 밸류 때문에 문제가 되시면 브릿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팁스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스타트업 많이 보는데 반드시 팁스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팁스 안 해도 기술력이 검증되고 아까 얘기했던 시장의 POC가 검증된 기업들에서는 투자자가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팁스를 하게 되면 또 팁스에 대한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신경이 많이 쓰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운드 투자 시 리드 투자자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프리에이를 지금 투자 라운드를 설계한다 그러면 그때 이미 그 초기 투자했던 중에서 리드 투자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리드 투자자가 없다 그러면 프리에이 라운드 오픈할 때 누가 리드 투자자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그 리드 투자자는 최소한 다음 라운드까지 끌고 가줘야 돼요. 결국 그렇다 그러면 프리에이 리드 투자자는 만약에 VC를 한 5분을 인바이트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두 분은 다음 라운드 시리즈 A, B 라운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투자자를 꼭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방법, 그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리드 투자자가 없다 보면 그냥 라운드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다음 라운드 또 다시 해야 되는데요.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투자자하고의 만남인데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스킵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이 대기업 계열이나 아니면 VC 계열 그리고 금융계 또 이런 데서 하는 그 중요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프로그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IPK 창공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런 데 반드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꼭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투자자 네트워크가 굉장히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투자 라운드 설계하실 때 감안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창공이나 뭐 H온드림, 블루포인트 오피스아워 프로그램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게 여러 가지죠. 투자도 해주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 컨설팅이나 멘토링 또 오피스아워,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거 많이 좀 해드리는데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우리가 물건을 사도 후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나 이런 보육 프로그램 들어가실 때 좀 선배들한테 피드백을 먼저 몇 사람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 시간 많이 뺏길 수가 있어서 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시간 많이 뺏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또 엑셀레이터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한번 서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스킵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투자업계에서 또 동향이 전에는 VC 같은 경우는 이 얼리 스테이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뭐 VC뿐이 아니고 CVC도 얼리 스테이지에 막 들어오세요. 괜찮은 기업들. 그래서 꼭 요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VC가 왜 들어왔지? 다만 좀 너무 규모가 큰 VC가 초기 투자에 들어오면 후속 VC들이 달라붙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유념을 하시고요. 좀 사실은 성장 단계별로 처음에 엑셀레이터한테 시드 투자 받고 그다음 VC한테 프리 A, 시리즈 A 가고 그다음에 CVC나 아니면 PEF한테 후기 라운드 진행하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 좋은 기업은 서로 입도 선배하려고 많이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인데 지금 혹시 개인 투자 받으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몇 군데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 우리 조세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향후에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중단될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 조합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라 초기에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GP를 활용하셔가지고 초기 투자자들 관심 있는 데들 다 묶어가지고 대투자로 묶어가지고 초기 투자 금액이 뭐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그렇게 셋업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개인들을 너무 투자를 많이 집어넣으면 라운드 끌고 가기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으면 개투자를 만들어서 다 그쪽으로 흡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라운드 끌고 가시기가. 그리고 정책자금이 많습니다. 이 정책자금은 지금같이 이 혹한기에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융자가 있고요. 융자는 여기 가면 다 정보가 있어요. 여기. 네. 이런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잘 아시는 부분이고 보증은 신보나 기보가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순서가 예를 들어서 기보 같은 데를 먼저 받아보면 한도가 양 기관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보가 한도가 크기 때문에 신보 쪽을 많이 받으라고 워낙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잘 판단하셔서 급하다고 막 기보 막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신보에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보조금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서칭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기벤처부나 또 각 부처에서 이런 보조금들이 많고요. 여기 제가 사이트를 써놨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R&D 출연 자금이 그 스타트업한테 나가고 있고요.
이거 사진 찍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부차별 연구과제가 있어요. 요건 잘 활용을 안 하시는데 활용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부나 농림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복지부, 해양수산부에 이런 연구개발 과제가 있거든요. 금액도 작지 않아요. 대부분 막 10억 가까운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정말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서 쓰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되시면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에 도움이 되시니까 좀 이용을 하시되,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연구과제를 할 때는 거기에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보고서도 내야 되고 KPI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메인 비즈니스를 디벨롭 하는데 역량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연구과제 큰 것 따면은요, 몇 년 동안 회사가 연구과제 하느라고 자기 본업을 개발 못해요. 시장 개발 못하고 또 그 네트워크 개발 못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표님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거 보시면 지원사업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엑셀레이터인데요. 엑셀레이터의 장점은 결국 투자하고 육성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게 엑셀레이터 강점이에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도 성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 같은 엑셀레이터는 특정 VC나 이런 데 그 속해 있지 않고 그 굉장히 다양한 VC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선정을 하실 때도 그 엑셀레이터가 누구랑 주로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엑셀레이터에 또한 좀 유의하실 점이 3년이 지난 날까지 50% 이내 초기 창업 투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설립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엑셀레이터는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가 엑셀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VC 말고요. 엑셀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3년 안 됐다 그러면 엑셀레이터한테 잘 그 프로포즈 하시는 게 좋습니다. VC는 이 비율이 낮고요. 저희 같은 엑셀레이터는 이 비율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 조합, 엑셀레이터가 만들고 있는 벤처 투자 조합, 개인 투자 조합을 적극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투자 단계는 C에서 시리즈 A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레이터도 자격 유지 조건이 강화돼서 내년서부터는 투자 그 실적이 없는 엑셀레이터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아웃될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피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터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VC인데요. 우리나라 VC 몇 개 될까요? 100개? 400개 정답입니다. 예, 4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VC를 몇 분이나 만나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VC에서 컨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목적 펀드입니다. 그래서 VC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펀드의 주목적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VC의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미 유사한 그 경쟁사에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그런 또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M&A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부러 유출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P 쪽은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 IR 쪽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성장 전략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5년 정도의 자금 소요 계획, 그 다음에 조달 계획, 투자 유치 계획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쉽지 않은 얘기지만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회사 5년간 어떻게 될 것이냐. 5년 이미지를 2023년, 2023, 4, 5, 6, 7, 2027년까지
중요한 KPI와 함께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마켓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이 나올 것이고, 이런 기술이나 자금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조달 전략이 나올 거고, 그러면 라운드 설계를 하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로소 투자 라운드의 주체와 시기, 금액을 하고요. 그 라운드 방식도 제가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공동 라운드는 뭡니까? 공동 라운드는 우리 회사가 라운드를 오픈을 하고 여러 VC들이 같이 들어오는 게 공동 라운드죠. 공동 투자는 뭔가요? 공동 투자는 몇 개 VC가 같은 조건, 같은 텀시트로 투자를 하는 게 공동 투자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좀 혼동 안 하셨으면 좋은 게, 보통 보시게 되면 투자 금액하고 밸류를 같이 오픈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10억 투자 유치에 100억 밸류. 그래서 10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라운드를 프리 A로 정의하고 오픈한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언제까지? 10억이 될 때까지. 이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3개월에 10억이 안 모이더라도 라운드를 일단 클로즈 하시는 게 좋아요. 할 수 없지만 클로즈 하시고 다음에 좀 더 KPI를 좀 잘 세팅을 해서 다시 라운드를 오픈하는 게 좋고요. 그동안에 필요하라 그러면 한두 VC를 브릿지로 세워서 그 밸류를 좀 업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금액, 지분을 아주 적게 해서 VC나 AC를 인바이트해서 아주 적게 해서 밸류를 올리는 그러한 주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드 투자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 투자자들은 사실은 회사를 나중에 후기 라운드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3년 이내 투자자들은 얼리 스테이지에서 웬만하면 엑시트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시드 투자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시드 투자는 회사가 초기에 회사의 비전을 보고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동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시드 투자자를 만나서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말 경영을 같이 나누는,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드 투자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시리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앵커 투자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앵커 투자자들은 그룹으로 몇 개의 VC들을 다 같이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VC 여기 한 군데 들어가면 나 들어가겠다. 아마 대화하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VC 노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사업 모델도 취약한데 VC 노출을 해서 A라는 회사의 이름이 그 좁은 투자 생태계에 알려지면 득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노출은 최소화하시되 딱 목적에 맞는 투자자를 만나시는 게 좋고요. 회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투자자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회사가 제대로 셋업을 해놓고 나서 KPI 나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 회사에 최소한 5년 전략이 딱 셋업이 되면 그때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너무 많은 VC를 만나셔가지고 우리 회사의 첫 이미지를 그렇게 투자 업계에서 세팅을 하시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제가 그런 거 요청 많이 듣거든요. 이 회사 어떠세요? 이 회사 어때요?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제가 가진 종목군이 없거든요. 만났을 때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그때 회사의 어떤 역량이나 그때 그거를 가지고 저는 판단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치 전략을 짜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소요 계획이나 조달 계획, 유치 전략, 투자 계약 이렇게 보통 이제 피투자 회사,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인데요. 보통 투자할 때 이 투자 회사들 심사역이라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조직은 좀 다른 조직이라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VC들은 심사역의 KPI가 뭐냐면 투자 회사의 수익률이거든요.
예,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나 다양한 보상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역은 가능하면 내가 이 회사 괜찮다고 생각되면 어떻게든지 회사 입장에서 그 VC 내부에 투자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역을 만나셨을 때 이 심사역이 우리 회사를 끌어줄 것 같은 확신이 있거나 확인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잘 협력하셔가지고 투심에서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게 같이 협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투심에 올라가면 저희도 이제 투자팀이 4팀이 있어서 이제 투심 이제 각 팀에서 이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정말 난상 토론을 하거든요. 난상 토론을 해서 서로 이제 비판을 해요. 각 팀에서 가져온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왜냐면 내 거를 올려야 되니까 팀 입장에서는 우리 팀 거를 올려야 되니까 다른 팀의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 다른 팀의 스타트업의 부정적 요소를 계속 찾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가 돼야지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투심은 예비 투심이 있고 본 투심이 있습니다. 예비 투심은 이 회사를 본 투심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예비 투심인데요. 보통 예비 투심은 팀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본 투심은 그런 팀장급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핵심적인 팀장급들이 모여서 우리 VC에서 여기를 투자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 절차가 있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하셨을 때 지금이 혹시 예비 투심은 통과했냐, 본 투심 언제 하느냐, 또 이 우리가 경쟁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심사역들하고 편하게 하고 그리고 또 질문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 심사역도 시니어가 있고 저 같은 시니어도 있고 주니어도 있고 그런데 시니어가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옛날 말이고요. 대부분의 그 VC들은 철저하게 시니어든 주니어든 철저하게 토론하고 평가해가지고 판단해서 의사결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니어가 영향은 더 끼칠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운 그 지금 시장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VC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될 수 있으면 회사의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파이프라인을 잘 셋업하시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검증할 수 있는 KPI를 잘 쌓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잘 쌓아두셔가지고 내년 시즌에 잘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깊은 말씀을 못 나눴는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